효과는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법정을 좀 볼까요? 109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까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 개념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 부분이라는 거 좀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 세 부분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일단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죠. 다 잊어버리셨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생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유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아주 잘 낸다. 그래서 반드시 착오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밖으로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인데 실제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형성되고 그것을 밖으로 뭐죠?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생겨서 내가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그 의사를 밖으로 뭐죠? 표시한다.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 또는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번 착오의 종류해 가지고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표시상의 착오 제일 쉬운데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그죠?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담이라고 하죠.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바삐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뭐가 잘못됐죠? 표시.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문제는 이제 내용의 착오인데 내용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표시는 정확히 돼야 돼요. 표시가 잘못되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잖아요.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의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놈이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꼭 잘 먹고 잘 살게 이런 게 내용의 착오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였겠어요? 나가 뒤지라 이 자식아 그죠? 그런 뜻이었는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 잘 먹고 잘 살게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의 차고요. 교재 예가 좀 문제가 있어요. 교재 예 기억을 보시면 파운드와 달러를 동일 가치로 오시나요?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이건 무식한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법에서 무식한 거 용서하나요? 안 합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들어갔다가 걸렸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아이고 모르셨어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죠? 다시 말하면 법은 몰랐다는 건 뭐 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무식한 건 용서하지 않아요.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1만 파운드라고 적을 생각으로 1만 달러라고 적었다. 이거는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이니까 명백히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이건 내용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사람 뭐예요? 10,000파운드라고 적으려다가 뭐예요? 10,000달러라고 적었으니까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거니까 이게 명백히 뭐예요? 오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지 뭐가 아니에요? 내용의 착오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착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요.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 하면 당연히 뭐로 받아들이죠?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달러가 미국 달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의 집단에는 호주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기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그 의미가 내용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내용의 착오가 되려면 이렇게 적으려다 이렇게 적은 것은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고 정확히 적긴 적었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니은을 좀 볼까요? 보통 보증을 서준다는 생각하였으나 연대 보증과 보통 보증이 같은 것을 이해하고 이것도 뭐예요? 무식한 거죠. 그죠? 무식한 겁니다. 연대 보증이 된 경우 뭐 이런 거는 또 일종의 착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냥 보증을 섰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연대 보증이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착오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건 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착오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증을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쓴 것은 뭐죠? 연대 보증이었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착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의 착오인지는 정확히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착오에서 표시기간의 착오가 나오는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전버 전신기사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전버치로 갔어요. 요새 전버 잘 안 쓰죠. 그죠? 전버치로 가가지고 아가씨가 어떻게 쳐드릴까요? 하길래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쳐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적으려다가 3천 원이라 적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표시상의 착오예요. 따라서 이거는 착오의 별도의 유형이 아니라 뭐의 일종인 거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니은번 해가지고 전달기간의 착오가 나오는데 요거는 집변이 나오죠. 집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돌이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갑순이한테 배달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배달이 안 됐죠.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거는 의사표시의 불도달로서 효과 자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달 기간의 착오는 집변 아저씨 착오는 착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표시 기간의 착오는 뭐예요? 전버치는 아가씨 착오는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니까 굳이 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뭐의 일종의 표시상의 착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와요? 동계착오. 따라서 착오라는 것은 뭐죠? 세 가지인 거예요. 동계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동계착오는.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그린벨트 땅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돼요.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가장 재밌는 판례가 뭐였다고 했죠? 염소. 시장에 가는데 염소가 배가 불룩해요.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염소를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어요. 염소를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들 가지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건물을 전원주택을 못 짓든 땅값이 오르든 산 사람의 개인 문제이지 판 사람 문제는 아니잖아요. 염소가 뭐예요? 임신했든 비만했든 그것은 산 사람의 개인적 문제지 판 사람 문제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항상 못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동계착오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유발된 경우에는 동계착오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배가 불룩한 염소를 혼자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사왔는데 나중에 비만하더라.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염소를 사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는 이 염소가 임신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나중에 임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유발이란 말이 이런 거죠. 제가 장터를 지나가는데 원래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염소 파는 양반이 이 염소는 임신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일타 쌍피입니다. 3P도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염소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그 동기가 뭐가 됐어요? 유발됐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4번 동계착오에서 의의가 나와 있고 니은번에서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디귿번에서 예외에서 A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2번에서 동계는 표시만 되면 되고 그 동계에 대해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B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리을번 계산의 착오는 뭐 읽을 필요 없죠. 마지막에 나온 것 중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동계착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는데 우측에 또 봐야 될게요. 우측에 보시면 동계착오가 나와요. 그죠? 자, 동계착오가 한번 볼까요? 1번 판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갖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칠 과정에 현출되어 매도인도 알고 있었다. 자, 이 양반은 땅을 사게 된 동기가 뭐냐면 땅이 한 20평 내지 30평만 들어간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평이 먹는 땅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랬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는 동기착오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는데 판례 명백히 나와 있죠.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그죠? 현출됐다는 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표출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표출되어 매도인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동기가 표시됐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죠. 이번 판을 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다면 이건 뭐예요? 동계착오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가 됐거나 유발이 돼야지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뭐 하려고요? 벽돌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벽돌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 지을 수가 없었다면 그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에 동계착오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법률의 착오도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도 착오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의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법률의 착오. 이것도 별개의 착오가 아니라 뭐의 일종에 불과한 거죠? 동계착오 일종에 불과한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유발된 동계착오가 나오는데 이것도 안 읽어보는데 요것만 보시면 1번 판례가 귀속재산이란 말이 나오죠. 귀속재산. 귀속재산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해요. 근데 왜 귀속이란 말을 쓰냐면 해방이 되면서 국유로 귀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현재 국가 소유 재산을 우리가 귀속재산이라고 하고요. 현재 뭐죠? 국유로 재산을 말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아무튼 상대방이 유발시켰기 때문에 동계착오이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3에서 취소하기 요건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알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는 100개 안 돼요. 요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는 시험에 안 내요. 흔하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이거죠. 의사표시가 불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오인데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표시가 됐거나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게 전부인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뭐 해야 되죠?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뭐까지요? 판례까지 빠바바바박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고요. 또 가슴 아픈 얘기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외운다 하더라도 문제 맞히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건데요. 첫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지 중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애인 사진이다.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뭐예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객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다. 따라서 표의자 입장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요. 이건 따로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다음 중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일단 5개 지문 중에서 경제적으로 하등의 불이익이 없는 게 뭐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이 잘못됐더라도 착오리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냐면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어서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으면요. 다 취소돼요. 제가 땅을 팔았어요. 팔고 보니까 좀 싸게 판 것 같아. 그럼 뭐예요? 판 사람이 취소. 제가 땅을 샀어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는 거죠.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가격이 중요 부분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뭐가 돼버릴 거예요? 취소가 될 것이고요.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격은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언론에서 뭐 사기지 뭐니 막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다 뭐예요? 잘못 샀다는 거잖아요. 왜요?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뭐 하자는 구제하지 않아요. 왜요? 시가 잘못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량 지적 부족도 이것이 중요 부분이 아닌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겁니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100평이래요. 그래가지고 믿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뭐예요? 수량 지적 부족이거든요. 이거 중요 부분 아니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이유도 재밌는데 거래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적은요. 가슴 아프게도 일제시대 때 만든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엽기적인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든 지적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현재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적을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외 지역 나가가지고 측량해 보면 다 틀려요.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일치하면 와 신기하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다 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웬만하면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샀는데 좁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샀는데 넓어요? 그럼 뭐예요? 판 사람이 취소. 따라서 지적 제도가 완벽하게 뭐죠? 정비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정비 중인데 2019년인가 그거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둘 다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입증입니다. 입증은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첫째, 주관적, 객관적 모두 중요해야 되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요? 중요 부분이고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중요 부분인 점은 표의자가 뭐합니까? 입증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읽어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읽어보시려고 하면 또 머리가 뭐요? 빠개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박스 밑에 2번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나오죠.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보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질문 잘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죠. 착오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착오는 과실과 유사한 개념이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되냐면요. 과실을 내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별을 해봐야 되겠죠.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과실이에요. 중과실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중과실인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과실과 중과실은 정도의 차이잖아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따집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구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떠봤어요. 확인 안 해본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등기부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면 저는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 안 떼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온 예들도 외울 게 아닌데 교재 잠깐 보시면은 마지막 입증책 더 하나 더 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죠. 그럼 결국은 입증은 취소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판례인데 상대방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다면 그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교재 보시면 2번에서 좌측이 중간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나와 있고 니은번 개념입니다.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뭐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고요. 리을번은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가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판례들이 나오는데 박스에 기억 볼게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어. 확인 안 했죠.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 공장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가 돼요? 과실이 되고 이것이 중과실인 이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뭘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했으니까 뭐가 돼요? 중과실이고요. 니은번 판례는 따라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잠깐 말까 고민인데 우측에 보시면 중대한 과실을 부정한 경우에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고려청자로 알고 도자기를 진품이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려청자 유물을 구입하는 사람이 진품을 감정 안 하고 구입한 거는 명백히 과실이죠. 그죠?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하긴 했으면 이건 뭐예요? 중과실이고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안 알아봤으면 뭐예요? 과실인 거잖아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매순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불 영육감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실한 나머지 이거죠. 소개한 사람을 뭐 했대요? 과신했대요. 믿었대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를 신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확인 안 한 거니까 중과실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에 니은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요. 그럼 이건 누굴 믿은 거예요? 중개업자를 믿은 거죠. 이게 뭐예요? 과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판례 비슷한 게 뭐였어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중과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뭐예요? 과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칭 맨 밑에 니은만 판례는 제가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지엽적인데 위에 중간에 좌측 중간에 보시면 니은번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72페이지 중간에 니은번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 표의자의 직업에다 동글뱅이를 좀 쳐놓자고요.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베풀어야 될 주의를 어떻게 해요?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자 우리 판례는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직업도 고려해요. 뭘요? 직업.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실수한 경우는요. 중과실로 가기가 쉬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민법 강의하고 뭐 자격증도 있고 뭐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뭐 강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할 때 실수했어요. 그러면 저는 직업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의 실수는 뭐로 가기 쉬워요? 중과실로 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부동산 거래할 때 실수하더라도 중과실로 잘 안 가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실수했다. 그럼 뭐로 가요? 중과실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도 고려하기 때문에 직업도 고려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판례가 이해되는데 자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다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가 헷갈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일반인들이 그런 거는 중과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다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가 헷갈려요. 그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왜냐하면 빌려준 돈 대출금 회수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예요? 은행인 거거든요. 금융기관인 거거든요. 따라서 금융기관이 돈분을 다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를 뭐하고 있다고요? 헷갈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맨 밑에 줄 읽어볼게요. 니은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한 누가요?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주요가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이 뭘 했냐면 위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 설정 해지를 통지했어요. 그러면 돈을 덜 받았는데도 다 받았다고 뭐 했어요? 통지했죠. 세상에 누가요? 은행이.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 효과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취소해서 따로 공부할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와 표의자의 뭐가 나옵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죠. 계속 반복인데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착오는 명백히 뭐가 아니에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됐다 하더라도 별도로 무엇을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법행위하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적용범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착오를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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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끝내주는 미인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 와이프가 아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었어요. 그래도 혼인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고요. 2번 공법상에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투표해놓고 나중에 나는 문재인 찍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박근혜 찍었다. 나 취소하겠다. 이런 거 어떻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령적 거래행위도 물론 취소할 수 없고 주식 인수청에도 취소할 수 없는데 솔직히 이 적용 범위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6번 다른 제도와의 경합 문제가 나와요. 일단 1.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하자 담보 책임이 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바로 사기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우측에 3번 해제와 착오에 의한 취소도 결론만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또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해제할 때 할 거예요. 이게 경합되는 부분은 뭐죠? 그 부분에서 보는 게 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화해계약과 착오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화해계약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가끔 나오는데 화해라는 말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둘이 뭐 했어요? 화해죠. 어른들이 싸우면 뭐 합니까? 어른들이 싸우면 합의해야죠. 합의. 그죠? 그래서 보통 판례에서 합의라는 말은 화해계약을 말하고요. 화해는 뭐냐면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야, 좀씩 양보해가지고 우리 끝내자. 이게 뭐예요? 화해예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화해계약은 상호 양보라는 개념적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양보한다는 말은 결국은 둘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확하게 합의하려면 정확하게 계약하려면 뭐 할 일은 없어요? 상호 양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서로 밀고 땡기고 양보한다는 말은 우리의 합의점이 잘못됐더라도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고 양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해계약은 착오였다는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뭐예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항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원래는 예외가 한 가지, 교재에 나온 건 한 가지인데 우리 수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신 경우인데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도 화해 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일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젯밤에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예입니다. 실수 안 먹었습니다. 술 처먹고 다음날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예요. 빨리 오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을이란 놈이 저 자식이 저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어젯밤에 나를 개패듯이 팼잖아 막 우겨요. 그래서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경찰관이 옆에서 뭐라 하냐면 아유 그거 뭐 별로 다치도 않았는데 괜히 했다 안 했다 그 싸우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합의금 좀 끝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열받죠. 그죠?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얼마 줄까 했더니 이놈 자식이 500만 원 달래. 싫다 인간아 너한테 1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합의하고 집에 왔는데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바가지 섰대요. 그 진단이면 200을 줘도 떡친다는 거죠. 그래도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서로 밀고 땡기고 했다는 말은 그 합의 금액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호간에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꽁돈 300만 원 날리고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그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그지같이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범을 잡았대요. 그러면 저는 얘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격이라는 착오예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자격이라는 말은 화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화해 계약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고. 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뭐예요? 여기에. 할 필요 없는데 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기가 한 청구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분쟁 이해 사유는요.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쉬워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팔 부러진 거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분쟁이었던 사유, 합의의 대상이었던 사유는 팔 부러진 거잖아요. 허리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합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라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 나셨다가 후유증 같은 거 생기시면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그러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후유증 생기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돼요. 내가 그때 합의했는데 지금 나가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럼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요? 병원 다니시라고 안내해줘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죠?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교재 잠깐 보시면 화해계약의 착오에서 기억해서 원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 해가지고 2004년도 판례 나오는데 결론 보시면 화살표 있잖아요. 채권에게 관한 분쟁이 있어서 화해하였으나 합의했으나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라는 말은 채권이 없는 거죠.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당사자 자기인 거예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판례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의사인데요. 제가 의사인데 이 사람을 치료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치료를 잘못해서 그 양반이 돌아가셨나 보다. 충격을 받고 유가족하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제가 치료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저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거죠. 따라서 이것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다음 7번 배제 합의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확인 문제 볼게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죠? 표의자죠. 그죠?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어떻게 중요 부분은 표의자, 중요 부분은 표의자, 중과실은 상대방, 중과실은 상대방, 여기 상대방 이렇게 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뭘 풀어헤쳐서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이유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이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딱 알았는데 중요 부분은 표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동기차후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냐하면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이겁니다.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죠? 그죠? 가압류가 뭐래요? 무효래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 아니겠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결론만 말씀드렸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번. 자 이겁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죠? 5번 매매 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이 엑스토지.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엑스토지임을 당사자가 모두 알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인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니까.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도 맞고요. 최근에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계속해서 넣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